안녕하세요. 저는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강학습팀 백승원입니다. 오늘 저는 디스트리뷰셔널 레인포스먼트 러닝 비하 모멘트 매칭이라고 하는 이제 트리플 AI의 2021년에 소개된 논문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입부에서 이제 ML에서 이제 확률 분포를 추정할 때 이제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다루고, 그 다음 이제 고전적인 강학습에서 이제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이제 어떻게 좀 완화시키고자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본 발표에서의 어떤 배경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배경에서는 이 MMDQN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몇 가지 알면 좋을 배경 지식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 이제 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그 실험 결과를 공유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일단은 그 어떤 ML에서 확률 분포를 추정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모멘트들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멘트라는 것은 이제 확률 분포 함수, 줄여서 PDF라고 하면 이 PDF의 어떤 함수의 그 그래프 형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략적 지표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어떤 정규 분포의 평균이라던가 아니면은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모멘트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대표적인 모멘트들에는 첫 번째 1차 모멘트인 이제 평균값과 2차 모멘트인 이제 분산값, 표준 편차값, 그리고 이제 이 분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얼마큼 왜곡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스퀴니스, 외도라는 것과 이제 컬토시스라고 해서 이 분포가 얼마큼 뾰족한지 알려주는 첨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확률 분포를 수정하는 일들은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굉장히 일반적으로 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자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머신러닝에서 PDF를 추정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메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익스플리시 메소드로 어떤 이제 통계량, 예를 들면 이제 평균이라던가 표준 편차, 이런 어떤 특정한 통계량을 이제 미리 정하고 그 통계량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익스플리시 메소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어떤 평균들, 분산들을 학습하는 방법 등등이 이제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임플리시 메소드가 있는데, 이 임플리시 메소드는 그냥 이 분포 함수 자체를, 이 모양 자체를 학습해버리는 방법으로 이제 어떤 GA나 VA, 간이나 이제 VA 같은 데서 사용하는 방법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전적인 강화학습에서 이런 이제 분포 조정을 어떻게 해왔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화학습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는 이 리턴이라고 하는 이제 리오드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슈퍼마리오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 어떤 그 깃발을 잡으면 끝나고 이기고 중간에 군바랑 부딪히면 죽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강학습에서는 이제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슈퍼마리오가 태어나가지고 뭐 죽던가 깨던가 그런 것들을 다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이 에피소드 내에서 받는 리워드들의 총합을 리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슈퍼마리오가 태어나가지고 그 한 10번 정도를 쫙 강학습을 진행했는데 4번은 그 깃발을 잡고 그 6번은 시작하자마자 군바랑 맞춰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10.4번, 0.6번 이런 식으로 그 다 합친 게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리턴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슈퍼마리오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 리턴이란 거는 너무나 이제 좀 스토캐스틱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군발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무 일 없이 깰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그 거북이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학습에서는 이 리턴을 최대화시키고 싶지만, 그 리턴이 최대화되는 에피소드를 뽑아내고 싶지만 그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 해봐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근사할 수 있는 이제 Q라고 하는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이랑 V라고 하는 이 밸류 펑션을 이용해서 이 스테이트가 좋은 스테이트다. 보통 이 스테이트면은 어떤 리턴을 받는다. 혹은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하면 어떤 리턴을 받는다라는 거를 근사할 수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전개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VS, QSA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보통 이 리턴을 추정함에 있어서 리턴이 분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기대값으로 이제 예측한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고전적인 강화학습에서의 어떤 한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리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은 깨고 절반은 이제 군바랑 만나서 죽는 이 초록색 분포가 나오면은 이제 이것들은 이제 이 기대값으로는 추정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요거의 기대값은 여기 있는 보통 일어나지 않았던 그 값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할 건데, 이걸 하기 전에 이제 그래서 이 Q 펑션이란 것과 그 밸류 펑션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VS는 이제 R 더하기 감마 VS 프라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상태의 어떤 밸류 값과 리워드들의 어떤 기대값의 총합으로 이렇게 그 VS를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때 이런 연산을 이제 그 고전적인 논문들에서는 이제 배만 오퍼레이터 타우 B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멘트들 대부분을 이제 쉽게 무시하는 어떤 추정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분포와 파란색 분포, 빨간색 분포는 대표적으로 이 평균이 같은 분포인데 사실 얘네 세 개는 같은 분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생긴 어떤 분포랑 이렇게 생긴 분포랑 이렇게 생긴 분포를 우리가 이제 평균값, 기대값만을 가지고는 이제 모델링할 수가 없다. 여기 저기 낫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분포들, 리턴이 이런 분포를 이룰 때 이거를 정확한 값을 추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 고전적인 강학습에서의 그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그 디스트리뷰션 R이라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들은 해결하고자 했고 그 중에 이제 2021년에 나온 논문이 이 디스트리뷰션 RLB와 모멘트 매칭, 알고리즘의 이름은 MMTQN이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논문 자체가 너무 수학 논문이어서 저도 읽기 너무 어려웠고 또 다른 분들도 이걸 읽으실 때 이거를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준비했던 부분을 제가 한두 장에 걸쳐서 수학 얘기를 좀 빠르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확률 공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저자들이 요 어떤 너무 어려운 수학들을 쓰셔가지고 문제를 전개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하는 거라고 좀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칙도론에서 확률 공간을 다음과 같이 오메가, 시그마, P라고 이제 이렇게 두고 어떤 문제를 전개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때 오메가는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샘플 스페이스로 예를 들면 주사위로 치면은 주사위가 1, 2, 3, 4, 5, 6이 나올 수도 있고 1에서 6까지가 어떤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그 어떤 출력이 가능한 그러니까 실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어떤 샘플 스페이스 오메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오메가에는 이제 어떤 엘리먼트 혹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오메가다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그마라고 하는 특이한 친구는 이제 시그마 알게브라라고 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 이제 오메가의 원소들의 오메가의 아까 1, 2, 3, 4, 5, 6이 있었죠. 오메가의 어떤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그마 알게브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알게브라는 이 오메가보다 조금 더 큰 친구로 오메가도 포함하고 있고요. 포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집합도 포함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공집합을 포함해야 되고 이 오메가 안에 있는 여기가 1, 2, 3, 4, 5, 6을 가지고 있다면 그 1이랑 2가 만약에 여기 따로 이제 집합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부분 집합으로. 그럼 1, 2라는 어떤 부분 집합을 이 원소로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3, 4, 5, 6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 그 모든 원소들의 그 합했을 때 합한 것이 또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그 어떤 확률에서의 그 합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시그마 알게브라고 이제 오메가랑 이제 시그마가 준비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확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걸 먼저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만약에 오메가 시그마라는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메가랑 시그마 이게 있고 어떤 다른 공간이 또 있어갖고 이제 입실론이랑 2라는 게 이렇게 있다 치면은 이제 이 오메가 내에 있는 그 시그마 내에 있는 특정 어떤 원소가 요 입실론으로 이렇게 갈 때 그 모든 게 갈 수 있으면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 그 정의역들이 다 여기로 갈 수 있으면 즉 역함수가 다 존재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확률에서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무조건 어떤 확률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이 얘기는 논문에서 여기 언급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해 놓은 거고 발표하진 않을 거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확률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확률 분포잖아요. 그런데 이제 칙도론으로 가면은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요거까지만 딱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요 연산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한다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오메가, 시그마 그리고 이제 뮤라고 하는 어떤 메저 스페이스 칙도 공간이 있고 이제 F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메가 시그마에서 이 입실론으로 가는 어떤 어떤 측정 가능한 함수일 때, 즉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때 이제 푸시포워드 매저라는 게 존재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 푸시포워드 매저는 뭐냐면, 일단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 오메가랑 시그마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이 뮤라고 하는 축도가 정의되면은,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P로 그려놨는데,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이 이벤트가 이제 어떤 확률값을 가지는, 혹은 확률 분포값을 가지는 그런 이제 함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걸 가지고 다루면 좋겠지만, 요거는 사실은 어떤 실제 일어나야지만 알 수 있는 값들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확률, 얘가 이제 매핑된 어떤 특정한 값이니까, 요게 만약 실수 위에 있으면은 저희가 요거 함수, 요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었죠. 요 랜덤 베리어블 가지고도 이제 수학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긴 하지만, 요거를 알아도 요게 역함수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요걸 알면 되니까, 그냥 요 두 가지 연산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 연산 가지고 이제 놀자라고 이제 어떤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푸시포워드 매저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은 원래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었고 F였는데, 어떤 특정한 어떤 값이 주어지면은 역함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확률 매저 값을 집어넣어서 이제 저희가 요 숫자만을 가지고 이벤트가 없이 뭔가 이제 확률 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막 잘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어서 그 질문 주시면은 성실하게 대답드릴 수는 있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강학습 미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얘기했던 이런 어떤 고전적인 강학습에서의 또 확률 분포에 추정하는데 한계점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이 이제 디스트리뷰셔널 R이라고 하는 이제 분포형 강학습에 대해서 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형 강학습에서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학습하냐, 어떤 문제를 푸냐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QSA가 혹은 VS가 그 큐뮬레이티브 리턴을 근사하는 함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VS 같은 경우는 S를 입력받는 함수였고, QSA 같은 경우는 이제 S와 A를 입력받는 함수였습니다. 그것처럼 이 QSA와 같은 형태로 특정 스테이트에서 특정 액션을 취할 때 얻을 수 있는 큐뮬레이티브 리턴을 그냥 이제 풀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러니까 분포로서 그냥 아예 학습을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네. 만약에 분포가 초록색이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원래는 이제 기대값으로만 학습했으니까 이 세 개를 분간하지 못했던 강학습 알고리즘이 이 세 개를 정확히 이제 학습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분포들을 봤을 때 초록색은 리턴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리턴이 적게 나오는 어떤 에피소드도 많이 생기는구나, 이런 추가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연구자들은 이 SA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큐뮬레이티브 리턴을 이렇게 이제 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할 경우 이제 어떤 리턴이 가지는 어떤 내재적인 랜덤성, 그러니까 군바 같은 게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슈퍼마리오가. 그럼 이제 군바가 초반에 많이 깔려 있는 환경이면은 리턴이 낮게 나올 거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내재적인 랜덤성을 좀 캡처할 수 있고, 또한 1차 모멘트뿐만 아니라 높은 모멘트들 혹은 이제 어떤 멀티모달리티,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제 리뷰하려고 하는 MMDQN 이전에 그 분포형 강학습 알고리즘들에 대한 한 줄 요약을 해드리면, C51이라고 하는 논문은 이제 어떤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분포에 서포트들을 미리 가정해 놓습니다. 분포의 서포트들을 미리 가정해 놔가지고 이 미리 어떤 정의된 서포트들에 대해서 이 분포의 Y값, 이 리턴 값이 보통 몇 프로 확률로 나와,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C5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QRDQ에는 이제 이 서포트들을 미리 정의하는 거는 좋지 않은 가정이다 라고 하면서, 서포트들을 가정하지 않고도 이제 다른 방법 가지고 이제 분포를 모델링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CDF 큐뮬레이티브 덴시티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실제 리턴 값 G들이 여기 이렇게 매핑될 거고, Y축은 항상 0에서 1로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CDF라고 하면은, 그래서 0에서 1까지를 등구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어떤 퀀타일별로 이제 매칭되는 그 리턴 값들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분포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바꿔냅니다. 그게 이제 QRDQN이고, 이 IQN은 이 QRDQN을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그 QRDQN 너가 한 말이 맞다. 하지만 이거를 등구간으로 나누면 어떡하냐. 등구간이 아니라
이제 QRDQN이 보통 50개에서 200개로 이걸 나누었거든요. 이 둥 구간은. 그게 아니라 요거를 한 3,000개 막 2,000개 이렇게 넓게 잡은 다음에 그중에 이거를 정말 세밀하게 그 나눈 다음에 그중에 학습할 때 50개씩만 샘플링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분포가 조금 더 해상도가 높게 학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IQN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IJC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들처럼 이제 어떤 기정의된 그 통계량들을 학습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어드버서리 그 간에서 사용하는 그 적대적 신경망을 이용해 가지고 혹시 질문이 들어왔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적대적 신경망을 이용해서 리턴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학습해 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크리틱을 학습했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으로서 어떤 연속적인 행동들을 다뤘기 때문에 폴리시도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폴리시는 이제 세미 임플리시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이 익스플리시 메소드에서는 어떤 통계량들을 이렇게 가정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시 한번 파라미터화된 게 이제 세미 임플리시 메소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액터와 크리틱을 이제 학습시켰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MMDQN에 대해서 드디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MDQN의 좀 개요를 설명드리면, 그 기존의 어떤 그 분포형 강학습들은 이제 보시면은 이 IDAC를 제외하고는 다 어떤 기정이 된 어떤 통계량들이 존재했습니다. COCB 같은 경우는 분포의 서포트를 가정했고, QRDQN은 그 CDF의 그 둥구간들을 나눈 다음에 그 구간들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MMDQN은 이제 어떤 이러한 미리 정의된 통계량을 가정할 필요가 없고 그냥 제한되지 않은 통계량들을 학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논문을 읽어보니 맞는 말이긴 한데, 이분들도 어쨌든 그 좀 이제 구현을 위해 가지고 어떤 수도 샘플들을 좀 이제 학습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진행하긴 했습니다. 이 수도 샘플이란 게 뭐냐면 그냥 실제 리턴과 같은 실제 어떤 리턴이 이런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게 무한하게 많은 한 10,000번 정도의 그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얻은 그 리턴들을 이렇게 쌓아 가지고 얻은 분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MMDQN은 이거를 그냥 한 50개에서 한 200개 정도의 그 샘플들로 그냥 분포를 우리가 만들어 쓰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게 수도 샘플이다 혹은 이제 D랑 믹스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하는 정책 파이에 대해서 이 리턴 디스트리뷰션 뮤 파이를 이제 우리가 근사하기 위해서 한 5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그 D랑 믹스처 가지고 분포를 그냥 어떤 가짜 분포를 좀 모델링 해보겠다, 이런 걸 하고 있다. 또 여기도 어쨌든 그 이산화된 어떤 걸 가지고 뭔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저자들은 이 디스트리뷰셔널 배만 오퍼레이터라는 걸 이제 만들고, 이 배만 오퍼레이터가 그 어떤 MMD를 이용할 때 이게 좀 수축하는 계약이다, 콘트랙션이다, MMD에 대해서 좀 콘트랙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Z1이랑 Z2라는 게 있고 어떤 그 배만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얘가 이제 다음 값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이는 게 오퍼레이터인데, 그 결과가 이제 타우파이 Z1, Z2에 대한 게 타우파이 Z2라고 하면은 요 두 개의 거리에다가 특정 어떤 값말을 곱한 게 이제 얘보다 항상 크다. 즉 이 타우를 지나가면은 이 Z1과 Z2는 어딘가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저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제안하는 MMD를 이용하면 어쨌든 어딘가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MMD, 뒤에 말씀드릴 MMD에서는 다양한 커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unrectified 커널이라고 하는 다음 같은 식으로 이루어진 커널을 이용하면은 이 배만 오퍼레이터 타우 파이가 항상 이제 컨트랙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MMD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하면은 얘가 이제 컨트랙션은 아니지만 어떤 실제 구현을 해서 사용했을 때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MDQN이라고 하는 그 제한한 알고리즘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우시안 커널을 쓰는데 이 밑에 값을 다양하게 해서 사용하는 가우시안 커널 믹스처를 사용하는 이제 MMDQN이 그 아타리 2600 게임이라고 하는 아까 정원님께서 말씀해주신 ALE 환경에서 55개의 게임에 대해서 DQN이라던가 아니면 QRDQN 등 이전의 어떤 연구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버뷰였고, 이제 실제 어떤 본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문제 세팅은 이제 어떤 우리가 Z파이라는 거를 어쨌든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할 건데, 요거를 이제 분포로서 학습하고
그걸 이제 뮤파이로 두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뮤파이는 다음과 같은 배만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앞단을 준비를 한 거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뭐냐면, 저 오퍼레이터가 이제 잠시만요. 저 오퍼레이터 띄워놓겠습니다. 저 오퍼레이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이 분포에서 이 분포로 이제 이동시키는 거죠. 여기가 참값에 가까운 분포일 때, 이 분포를 이제 요걸로 이제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오퍼레이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포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오퍼레이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쓰이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적 접근에 대해서 좀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자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수도 샘플을 이용해서 이 가짜 분포를 이제 만드는 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모델에서 나오는 Z, 세타, SA를 각각 이제 파티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특정 에피소드의 리턴이다라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파티클들을, 그러니까 모델에서는 결국에 이 파티클들이 나오는 건데, 이 파티클들과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나온 이제 새로운 어떤 뮤파이가 어떤 Z 프라임 세타랑 점점 가까워지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뮤파이 SA라고 하는 이제 실제 어떤 참값 분포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제 MMD 디스턴스를 이용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MMD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버링을 실수해서 3장입니다. 이제 MM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KL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제 와서스테인 디스턴스처럼 이제 분포 사이 거리를 재는 지표 중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P라고 하는 어떤 분포와 Q라고 하는 분포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MLE나 MSE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여기서 Z를 그냥 샘플링하고 여기서 이제 그 W를 샘플링한 다음에 기대값 이제 P, 기대값 이제 Q로 해가지고 기대값 Z, 기대값 W에서 빼면은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이제 MLE나 MSE 같은 접근이잖아요. 근데 MMD 같은 경우는 이 Z랑 W를 이 분포에서 샘플링해서 쓰는 게 아니라 특정 함수를 좀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기대값을 해서 그 차이를 이제 그 차이의 어떤 가장 큰 값을 이제 거리값으로 이제 선정하는 어떤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 같은 어떤 식을 통해서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MMD를 간단히 잘 설명하신 분이 있어갖고 그 자료를 잠깐 보고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MMD 좀 조사해 보니까 이제 요게 P고, 이제 어떤 타겟 분포 요게 P고, 소스 도메인이 요게 Q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분포랑 이 분포에 어떤 특정한 어떤 값들을 제가 그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 리프로듀싱 커널 히베리티 스페이스, 즉 내적이 정의되는 어떤 특정 공간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버립니다. 매핑을 시켜버리고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이제 MMD다. 근데 원래는 기존의 MLE나 MSE에서 쓰던 거는, 기존의 고정적인 강학습에서 쓰던 거는 요 분포의 평균이랑 요 분포의 평균을 직접 이제 빼서 이용했는데, MMD에서는 이걸 어떤 다른 공간으로 매핑해가지고 1차원이든 2차원이든 뭔가를 추가적인 어떤 무언가를 고려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MD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개를 하면은 다음 같은 식이 주어지고, 이 MM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이제 커널이 필수로 이제 이용이 됩니다. 이 커널이라는 거는 다양한 게 될 수가 있는데, 이 커널이 만약에 만약 그냥 어떤 X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이제 X가 들어가니까 X고 Z 프라임이 0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대값 X가 되는 거잖아요. 즉 아까 말씀드린 ML이나 MSE 같은 게 되는 거고, 이 커널에 X랑 X 제곱을 써버리면은 이제 얘는 평균이랑 분산의 거리까지 잴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고, K에 이제 X랑 X제곱이랑 X세제곱, X4제곱까지 있으면은 이 MMD는 이 커널이 많아질수록 이제 평균, 분포, 외도, 첨도 이런 것들을 그것들의 거리를 다 잴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다음 저자들은 이 MMD를 직접 계산함에 있어서 이 Z 프라임과 W 프라임을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이 ZI랑 WI를 각각, 요거는 이제 현재 어떤 리턴 디스트리뷰션에서 즉 모델이 출력하고, 요거는 모델이 출력한 값에 이 오퍼레이터를 곱한 이 분포, 새로운 타겟 분포로 해서 이제 그 샘플링 해와가지고 다음과 같이 어떤 이 Z 프라임과 W 프라임을 사용하지 않고 이 N개의 어떤 ZI를 이렇게 두 개씩 조합해가지고 MMD를 좀 편향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Z 프라임이 고정된 게 아니라 그 어떤
IJ에 대해서 모든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즉 n제곱번이 계산이 되겠죠. i가 n까지 있다면. 이렇게 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우시안 커널을 이제 요 k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MMDB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MMDB가 이제 여기 자리에 이제 가우시안 커널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어떤 직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추가적인 직관을 좀 나눠 주었습니다. 첫 번째 텀을 보시면은 이 ZI가 사실은 어떤 그림판에 제가 지웠네요. 이 ZI라는 건 이 모델이 출력한 어떤 그 가짜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이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값들이 이 MMD를 통해서 값들이 이제 가우시안 커널 KXY를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ZI 즉 요 친구랑 ZJ 요 친구가 이제 가까워지지 않도록 어떻게 학습이 된다. 즉 이제 어떤 요게 그 분포들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좀 특이한 모양을 가졌더라도 학습이 되게 쉽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리펄시브 포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요게 이제 수도 샘플이고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되는 분포가 결국에는 요런 모양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Q이고 이게 P인 건데, 이 세 번째 텀을 보시면은 이제 ZI와 WJ가 계속 같아져야 가까워지게끔 해야지만 MMD 값이 커지니까,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게끔 해주는 그 어떤 현실함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저자들은 이 H가 하이퍼 파라미터여서 H를 여러 개 써가지고 그거를 앙상블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수도 코드를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 MMDRL의 MMDQN의 수도 코드는 일단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그 타겟 네트워크를 초기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그다음 매 스텝마다 이제 어떤 트랜지션을 샘플링 한 다음에 요 두 개가 이제 제 생각에 오터로 바뀌었는데, 그 컨트롤 세팅에서는 특정 이제 입실론 그리디 같은 폴리시에 따라서 액션을 추론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리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추정하고 거기서 이제 액션을 추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매 스텝 어떤 일련의 과정이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 저자가 정한 이 n이 200인데 그 n개의 어떤 스태티스틱스마다 이제 타겟 리턴 밸류 이거를 이제 R 더하기 감마 해가지고 좀 계산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MMD에다가 그 모델의 출력이랑 어떤 타겟 어떤 분포값 그들을 넣어가지고 MMD에 집어넣어서 그 어떤 값을 구하고 그거를 백프로파게이트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도 코드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타리 2600 게임에 55개의 게임에 대해서 이제 실험이 수행되었고, 그 DQN과 프라이어, C51, QRDQN과 같이 모델링 쪽에서만 어떤 개선이 이루어진 첫 번째 그룹과 이제 레인보우나 IQN, FQF처럼 모델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거는 샘플링이 들어갔었죠. 좀 추가적인 기법이 들어간 세컨드 그룹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표를 구성해놨습니다. 이때 이제 그 실제 사람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달성했고, 기존의 어떤 알고리즘보다도 더 높은 평균적인 성능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뒷장은 이제 55개 게임에 대해서 그래프를 다 보여줬기에 저도 그냥 참고하실 분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준비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좀 수행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그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언렉티파이드 커널, 즉 이제 x 빼기 y의 절대값의 알파 제곱 이런 커널도 있었고, 이제 가우시안 커널도 있었고, 또 가우시안 커널엔 h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커널을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h는 1, 5, 8, 10을 쓴 다음에 이 커널들에 대해서 이제 MMD 값을 평균 내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한 것이 가장 성능이 좋았다. 이 파란 선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빨간과 주황은 이제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좋은 커널인 건 알지만 얘보다 성능이 안 좋았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도 샘플을 만듦에 있어서 이제 몇 개의 파티클을 이용해야 MMDKN이 좋은 성능을 낼까라는 이제 실험을 해보았는데, 그 50개 이상의 샘플을 사용하면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200개의 어떤 파티클을 통해서 분포를 모델링했을 때 가장 스테이블한 어떤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앞쪽에 네. 이제 Q 펑션 대신에 네. 분포를 구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Q 펑션을 쓰는 이유가
보통 네. 이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큐 펑션을 쓰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큐 펑션의 실수값을 구하는 건데, 네. 그 분포를 구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거기서도 결정할 실수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보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델은 분포를 학습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그 분포들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샘플링을 하더라고요. 제가 코드를 찾아보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아,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예, 보이시면 이제 그 파티클들이 이제 배치 사이즈, 그리고 액션의 개수, 그리고 이 n이라는 게 그 서포트의 개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파티클들이 나왔을 때 요거를 결국에는 액션을 뽑음에 있어가지고 그 엑시스 2를 이제 리듀스 썸을 해줍니다. 즉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분포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액션이 4개인 그 아타리 게임 기준으로 이제 어떤 특정 스테이트에 대해서 QSA1이 다음과 같은 분포를 이룬다고 하고 QSA2가 다음과 같은 분포 이렇게 이룬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값들을 그냥 다 합쳐버리면은, 합치거나 평균을 내버리면은 평균을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런 어떤 실수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액션을 뽑을 때는 결국에는 이 실수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그 가장 좋은 액션이겠다. 아, 그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됐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있나 보네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이게 차이가 부분이. 조금 있는 게, 학습 네네. 과정에서 분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어떤,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학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Q 값이라는 거를 QSA를 그 분포로 학습했다면은 다음과 같은 어떤 그 실제 분포를 학습하는 것이 가능할 텐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평균 값으로 기존의 어떤 평균 값을 가지고 학습해 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잖아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만일에 그 A3 같은 분포를 가졌으면 네, 그거 평균을 내면 어쨌든 대표값일 텐데, 네, 그 이제 말씀하신 지금 A3에서 뭐 네, 가장 낮은 쪽이나 또는 두 번째 높은 쪽의 값을 네, 선택할 수 있으려면 네. 평균 값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잠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네. 아, 네네네. 아, 네. 그 값을 저도 사용할 때 평균을 써버리면 결국 예. 저 값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네. 그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모델링 관점에서만 연구를 하니까 이렇게 평균값이나 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도메인 쪽 어플리케이션 논문에는 이제 분포가 학습됐다는 게 뭐가 좋냐면은, 이제 요 두 개 액션이 있다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중에서 사실은 얘가 그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얘가 안전하잖아요. 왜냐면 낮은 리턴이 덜 나오니까. 네네.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면은 액션을 이용할 때 분포를 실제로 이용하는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얘는 그냥 알겠습니다. 네. 수학하는 친구라 그냥 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오늘 그 디스트리뷰셔널 RL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궁금한 것이 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원래 expected 그 discounted reward sum에 대해서 네. 이제 계산을 하는 게 Q 펑션이었다면, 네. 지금 이번 디스트리뷰셔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분포를 구하잖아요. 평균값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네, 제가 그냥 벨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Q 펑션을 구하는 것도 사실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스테이트와 액션 스페이스 각각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는 그 각각의 스테이트 액션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분포를 이제 사실은 다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네. 사실 계산량이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또 그에 아, 네. 따른 성능의 향상도 사실 어느 정도 확실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그런 계산량을 줄이는 좀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캐치를 하지 못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계산은 오래 걸리는 게 맞습니다. 아, 원래는 오래 걸리나요? 그게 맞는 게 네. 그 결국에는 이제 그 디큐엔 같은 경우는 이제 MSE를 저희가 그 민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하잖아요, 로스로서. 네네. 근데 MMDQ에는 결국에는 이 MMD를 이용하는 게 로스로서 이용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n제곱번의 계산이 이렇게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몇 배로 더 이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음, 이게 네. 어떤
이 n이라는 게 근데 이 저자들이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분포를 만들 때 얘를 몇 개의 샘플로 이루어진 분포로 만들 거냐 해서 이런 실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트릭 러닝에서 많이 네. 등장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네. MMD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네. 제가 아직 캐치가 잘 안 되는 게 기존의 강화 학습에서 이제 expected sum of reward를 이제 가지고 네. 뭔가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데 썼다면 네. 저 디스트리뷰션이 결국에 주는 게 제가 그냥 단순히 이해하기로는 이제 멀티모더라는 상황이나 예. 아니면 조금 더 uncertainty가 강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 실질적으로 저렇게 정의한 함수를 최적화했을 때 기존의 그냥 expected reward sum을 가지고 최적화한 폴리시랑 어떤 식으로 조금 차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가 다 와닿지가 않아서 혹시 좀 부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제가 혹시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중간에 잠깐 놓쳐가지고. 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멀티모덜한 디스트리뷰션에서 expected reward를 써버리면 사실 나무가 앞에 있는데 이제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리워드를 그냥 계산해 버리면 사실 나무의 왼쪽 오른쪽에 가는 게 가장 최적 폴리시지만 그냥 expectation을 구해버리면 가운데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폴리시가 될 텐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멀티모더라는 경우에 대해서 아예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효과적인 걸로 파악을 했는데 그랬을 때 실제 폴리시를 저렇게 정의한 디스트리뷰션 전체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한 폴리시가 정말로 기존에 그냥 expected sum을 했을 때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정말로 잘 하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실험을 해서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는데 해당 연구는 그걸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여드릴 게 없고 그냥 다른 어떤 논문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그게 어떤 좀 더 세분화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멀티모달을 학습 가능했다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근데 이 논문에서는 제가 보여드릴 만한 그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수학만 얘기해갖고 이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다른 간단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모멘트 각각의 사실 다 갖기에는 결국엔 디스트리뷰션 전체를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제 또 사용해야 하고 또 저장해야 되고 또 최적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컴퓨테이셔널 에포트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인코딩하는 방식의 방법론이 요새 등장하고 있는지 이런 모멘트 중에 좀 강력하게 이제 등장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좀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제한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궁금합니다.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이어서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했는데 그런 건 제가 그에 대한 대답은 좀 드리기 어려운데 좀 이제 비슷한 다른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만약에 MMD를 썼잖아요. 매트릭으로서. MMD를 쓰고 어떤 커널을 썼을 때 이제 수학적으로 오라는 걸 비고 노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수렴할 수 있는 거를 잠시만요.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MMD를 이용하고 해당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은 이제 루트 n분의 1이라는 어떤 뭐라고 하죠? 이걸로 이제 계속 수렴한다. 그러니까 수렴 속도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을 위한 게 아닌가 질문하신 성함이 제가 모르겠네요. 네, 샘플링 기반으로 해서 계산 복잡도를 저렇게 바꿔버리는 거군요. 도현님 질문과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도현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MMD를 사용하고 디스트리뷰셔널 IRR을 적용하면은 또 특정 커널을 이용하면 수렴 속도가 이 정도다라고 이제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 대답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